부가가치세 마지막 챕터입니다. 7번째 챕터 간이과세라는 게 있을 거고요. 간이과세는 회계 1급이라든지 회계급수도 FAT라든지 그쪽에서는 뭐 간이과세자가 누구냐라는 거 정도만 물어보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시험 출제 범위에서 원래 빠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이과세는 세무급수부터 본격적인 시험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이과세 쪽은 크게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간이과세자 범위가 금년도에 또 바뀌었어요. 그리고 간이과세자 계산 구조가 또 바뀌었고, 간이과세 신고 납부는 우리 선택이 아니라 강제 조항을 띄는 게 생겼다는 게 또 하나의 특징. 이것도 그럼 일부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간이과세에 대한 가산세가 사실 없다로 시작을 하거든요. 있다가 돼버립니다. 무슨 부분에? 세금 계산서 가산세는 원래 2021년 6월 30일까지는 없었어요. 근데 7월 1일자부터는 간이과세자도 우리 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가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산세 얘기도 있다 정도까지는 갖고 가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포기는 우리 앞에 내용에서 한번 했습니다. 어디서요? 부가가치세 기본 개념 배우실 때, 총칙 배우실 때 우리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과세기간은 언제이다. 이런 얘기 했었죠, 여러분. 그 내용이 한 번 더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희 이번 시간에는 간이과세자 범위 부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강좌가 1시간 넘어갈 것 같아서 제가 강좌를 한 3개로 쪼개서 갈 거거든요, 일부러. 그래서 간이과세자가 누구이고, 그리고 간이과세자를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에서 배제자를 내거든요. 용어를 제가 몇 가지 정해드리긴 하겠지만 그 용어를 꼭 확인하시고 업무하실 때는 우리가 법령을 좀 열어보시면 됩니다. 또는 모르겠다 그러면 이런 건 우리 관할지 세무서 민원실에 전화하면 이건 법에서 아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오류가 없거든요.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할 때 가능한지 그 내용을 같이 볼게요. 자, 간이과세자라고 하는 부분은 개인 사업자에서밖에 못 들어와요. 그런데 왜 구태여 간이과세자라는 걸 정해서 가느냐? 자, 지금 국세청 입장에서 또는 세무서 입장에서 보니 지금 사업자가 너무 영세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한테는 부가세 신고를 1년에 2번 주는 것도 조금 무리하다. 그래서 이 영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가 무엇이라고 부르고 간이과세자라고 부르고 그리고 세부담을 조금 더 무엇 해주겠다? 경감시켜 주겠다. 그리고 납부에 대한 편의를 조금 더 도모해 주겠다. 이런 요건으로 생긴 게 간이과세자입니다. 그럼 간이과세자에 들어올 수 있는 기준을 아셔야 되겠죠. 직전 연도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공급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공급에 대한 대가 합계액이 얼마에 미달하는 사업자, 8천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만 우리는 간이과세자라고 얘기하겠다. 그리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다라고 했을 때 들어온 대가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용역에 대한 대가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 대가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앞에서 일반 과세자의 과세 표준은 공급 가액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일반 과세자는 공급 가액이 과세 표준이 되고 우리 간이과세자는 공급 대가가 과세 표준이 됩니다. 부가세 포함 금액이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개인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써 있어요? 법인의 경우는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뭐 시험에서 이런 것도 내거든요. 네, 법인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개인 사업자 중에 일정 요건 충족자, 그게 직전년도 공급대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그게 개요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또 하나 달아드릴 건 우리 2021년도 7월 1일자부터 누구는 간이과세자는 우리 지금 무엇을 해야 된다?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기에 있는 사람을 빼고는요.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 또한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도 우리 무엇할 수 있다? 발급이 가능하다.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돼버렸기 때문에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을 빼고라고 했잖아요. 그럼 첫 번째, 당신이
금년도에 무엇하였다? 저 간이과제자로 처음 회사를 차렸어요. 신규 사업자. 두 번째,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얼마에 미달하는 사업자?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사업자는 얼마부터 얼마이다? 4,800만 원. 여러분 미만이에요? 그럼 이상부터 들어와야 되겠죠? 네, 이상부터 우리 얼마까지? 8,000만 원. 얼마이다? 미만이겠네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억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여러분 주로 사업자가 아니래요. 이거 다른 말로 돌리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로 고객이 누구이다? 최종 소비자요. 그래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요. 그래서 업종을 들여다봤더니 소매업 또는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 또는 미용 또는 욕탕 이와 유사한 서비스업 그리고 여객 운송업 등등등 들어올 것 많겠죠. 자,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런데 문제는 또 있죠, 여러분. 우리 분명히 이걸 들어보니 앞에서 영수증이라는 수업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는 뭐 영수증에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영수증을 발행해도 됩니다. 라고 해놓고는 무슨 부분 얘기를 다시 단서놨어요. 다만 상대편이 뭘 제시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나한테 세금 계산서를 달라고 하면 나는 줘야 합니다라는 사람이 또 있겠죠.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다만 소매업이나 음식점이나 숙박업 등은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 사람 해달라는 얘기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그 경우에는 해줘라. 그렇지 않더라면 우리는 그냥 영수증 주고 끝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 1번, 2번, 3번에 써 있는 사람들을 빼고는 우리는 무엇 해야 된다?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금 계산서 성실히 발급하지 않으면 뭐가 발생해요? 가산세 내시면 됩니다. 이게 등장이 되는 거예요. 원래 간이과세자는 2021년도 6월 30일 분까지는 가산세 조항이 아예 없어요. 세금 계산서 쪽은요. 근데 이제 그게 추가돼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일들이 많아질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요. 그래서 들어오는 부분. 자,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뭘까요? 아니, 그러면 누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누가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람인지 아니 뭐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왜냐면 본인도 어렵다고 할 거거든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본인이 지금 간이과세자인데 나 영수증 발급하면 안 돼? 나 세금 계산서 꼭 줘야 돼. 이것도 자기도 헷갈리거든요. 그리고 상대편들한테 얘기할 때도 또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무서에서 뭘 해주겠다. 자, 이 얘기를 거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이제 추가된 법이겠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간이과세자 중에 영수증 발급 사업자에게 발급 적용 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영수증 발급 대상자인지 여부에 대한 걸 무엇 해주겠다? 통지해줄게. 누가요? 우리 관할지 세무서장이에요. 그래서 너한테 통지해줄 거고 그리고 발급 적용 개시 당일까지 사업자 등록증을 무엇하겠다? 교체해주겠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에 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 여부를 정정해서 교부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대상자에 들어오는 기준금액 알려드렸죠.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자부터 8천만 원 미만자에 있는 사람. 그러면 이게 통지서가 와요, 여러분. 세무서에서.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통지서가 7월에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 이 간이과세제 적용법은요. 7월 1일부터 적용이 돼서 돌아가는 사이클이에요. 왜 그러냐면 개인 사업자에 대한 전체 소득의 신고는 언제다? 다음 연도 5월 말일까지. 그중에 성실사업자는 또 6월 말일까지예요. 그래서 상반기 소득이 다 정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적용의 시기가 항상 7월 1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시점에 이 통지서들이 날아오겠죠.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요 통지서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뀌는 시기도 언제다? 7월 1일자를 기준으로 바뀌는 거고요.
그럼 그때도 그 통지서가 올 거고 지금처럼 무슨 부분 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 통지서도 똑같은 시기에 등장이 됩니다. 그러면 우편물이 이런 게 들어요, 여러분. 간이과세자, 세금 계산서 발급사업자 변경 통지서. 그래서 이런 서류가 오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2021년도 7월 1일자부터 당신은 간이과세자이지만 세금 계산서 발급자로 무엇됐다? 변경됐다. 그래서 직전년도 공급대가 아까 얘기 4,800만 원 이상이고 8천만 원 미만입니다라고 여기 글씨 써있죠. 전환의 사유. 이런 통지서가 들어와요. 이해됐어요, 여러분? 그럼 이 통지서가 받아지면 우린 누가 들을 것이다? 사업자 등록증도 재교부가 된다고요. 그럼 사업자 등록증에 이렇게 간이과세자 세금계산 발급사업자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수행자 발급해야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업무들이 돌아가는 부분들이 다 바뀌는 부분들은 법이 바뀌면 그거에 맞춰서 세무서도 같이 바뀌어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내용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낼 수 있는 부분은 바뀐다 정도는 또는 누가 수행자 발급하느냐라는 정도는 낼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걸 검토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세무대리인에 계시는 분들은요. 지금 이쪽에 이제 가고자 하는 분들은 반드시 본인들이 한 발 나서서 이 사람이 지금 바뀌네? 라는 걸 본인이 모른다는 건 거래처 관리를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처가 누가 내 담당자를 좋아하겠어요? 미리 사전 안내가 필요한 건 사전 안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편물 오시면 꼭 확인하시고 사업자 등록증 바뀔 거예요. 바뀌면 그거 갖고 계시고 기존에 갖고 있었던 원본은 무엇 해야 된다? 반납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써 있죠. 사업자 등록증 원본은 반드시 반납해라. 근데 무엇으로 보내도 된다? 우편으로 발송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반납하셔야 됩니다. 가끔 또 반납을 안 하세요. 꼭 반납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류들이 바뀌어갑니다. 자,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배제라는 게 있어요. 내가 간이과세자를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자가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럼 이분은 또 주장합니다. 아니, 간이과세 기준 금액이 직전 연도 공급대가 8천만 원 미만자이면 된다고 당신들이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 당신들은 세무서일 거고요, 여러분. 그래서 세무서에 가서 막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나 기준금액에 해당이 되는데 왜 안 되느냐? 근데 법에 가서 봤더니 이런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간이과세자가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 업종이 있고요. 아예 간이과세자가 못 들어가는 업이 정해져 있어요. 일단은 업종에서 배제가 되고 있느냐. 또는 내가 사업장을 다수로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번에 내는 사업장은 간이과세 기준이 돼요. 그런데 내가 또 다른 사업장을 갖고 있다. 내가 사업장을 A도 있고 B도 있다. 근데 A는 문제가 없는데요. B가 간이과세자 규모가 넘어가는 또는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A는 간이과세자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요건을 다 따져보셔야 되세요. 신규로 내시는 분들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업종 고려 안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을 하다가 또 다른 사업장을 냈는데 간이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사업장이 안 된다는 걸 모르시는 경우 이렇게 되지거든요. 그럼 첫 번째 얘기는 다수의 사업장이에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내가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 또 다른 사업장도 간이과세자가 안 되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의 업종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지역 등을 고려하여 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뭐 이런 용어까지는 안 봐도 되고요. 여러분 법에서 정해져 있는 부분 광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간이과세자가 안 됩니다. 무조건 일반과세자. 자, 제조업도 안대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로가 붙습니다. 다만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이라면 우리 무엇 할 수 있다? 너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어. 여러분 이 제조업에 들어오는 게요. 음식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과자 점업 뭐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있죠. 그럼 식품 제조라는 거를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러면 식품 제조니까 누가 봐도 제조업이거든요. 근데 식품 제조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업자 거래가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들이 소비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먹고 싶으면 2,000원어치, 3,000원어치 한 상자들이 15,000원 이런 부분들이에요. 뭐 호두 과자 점업 뭐 이런 부분들. 천안이 호두 과자가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호두 과자집이 진짜 많거든요. 그럼 그런 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아주 작게 시작한다면 처음에 시작할 때 뭐로 낼 수도 있다? 간이과세로 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거 종류 생각보다 좀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안에 들어가면 이 최종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비율이 뭐 70% 이상이면 이것도 돼. 이런 조건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건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경우. 그리고 도매업은 어떠한 경우도 안 돼요. 도매업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사업자 등록 내실 때 본인들이 업태 종목을 쓰라고 해요. 사업의 종류. 그래서 업태를 쓰시라고 했더니 이렇게 쓰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도매도 할 거고요. 소매도 할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쓴 거예요. 본인이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그리고 신청서는 무슨 부분으로? 나 간이과세자로 낼게요. 그래서 간이과세 신청서 쓴 거죠. 그랬더니 세무서 직원이 얘기합니다. 민원실에서. 고객님 이거 안 되세요. 라고 하죠. 무슨 부분 때문에? 도매 때문에요. 그러면 도매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네, 도매는 간이과세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자꾸 도매를 물어봐요, 여러분. 도매. 그래서 도매는 안 되고요. 다만 이 유통이라는 관점 중에요. 우리 재생용 재료의 수입이라든지 판매는 빼줘요. 고물상이요. 네, 고물상이 큰 데도 있지만 영세한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 중개업자도 지금 간이과세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누구요? 과세 유흥장소, 술집이겠죠? 자,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도 안 된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전문 자격사, 우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건축사, 의사, 감정평가사 등등등.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면제에서 인적용역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근데 그 인적용역자에 해당되는 사람. 근데 그 인적용역자 중에 과세로 또 분류되는 사람이 있었죠. 네, 그들이 여기 들어와요. 그리고 전기나 가스나 증기나 수도업도 우리 간이과세자에 우리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된다고 얘기하고요. 시험 목적상은 광업, 제조, 도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거기에 제조는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 제외할 수 있다. 요거까지 기억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건설업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 건설업 같은 경우는 누구에 대한 부분은 우리 주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에서 이런 업들은 뺄 수 있어요라고 정해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왜 도배를 하거나 또는 왜 인테리어 공사하는데 아주 조그만 데들 있죠, 여러분. 문 드르릉 열고 가거나 하면 사장님 혼자 계시는 데들. 근데 그런 부분들은요. 우리 뭐가 될 수 있다? 간이로 사업자 등록을 내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배제가 있고요. 그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 뭐 사업 시설 관리, 그리고 사업 지원 및 그리고 임대 서비스. 자, 이런 부분도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도 예외가 붙어요. 다 최종 소비자 여러분. 그래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해주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단서가 붙은 게요. 원래 여러분 이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 이 사업 시설과 관련된 관리 이 부분은 원래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없었는데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요게 붙었어요. 인물사진이나 행사용 영상 촬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인들이 조금씩 움직이면서 거리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빼줬어요. 그래서 그런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하는 이거 뭔지 여러분 감 오지 않아요? 우리 결혼하실 때 사진 찍는 거 하시지 않아요? 아기 돌릴 때 사진 찍는 거? 최종 소비자 대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빼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반 과세자로부터 규정에 따라 양수한 사업.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간이과세를 하고 있는데 일반 과세자한테 사업을 무엇한 거예요? 포괄적 양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 간이과세자로 바뀌어버려요. 네. 그래서 인수합병하면 간이과세자로 바뀐다. 그리고 사업장 소재 지역이라든지 사업 규모 또는 종류를 고려해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들 그리고 소득세법 제160조에 의해서 복식부기 의무자가 영위하는 사업.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에 들어오는 사업자들이요. 규모가 작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이라면 그들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들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자, 이것도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금년도 간이과세자에 들어올 수 있는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 기준금액이 4,800이었어요. 그래서 4,800만 원 미만한 사업자라고 했던 부분에서 8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니까 간이과세자에 들어올 수 있는 개인 사업자 범위가 훨씬 더 넓어졌거든요. 근데 그 훨씬 더 넓어진 부분에 아예 세법에서 너는 안 되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부동산 임대와 과세 유흥 장소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거나 과세 유흥 장소를 하고 있었다라면 이 두 업종에 대해서는
직전 연도 공급 대가 합계액 4,800만 원 이상이라면 당신은 간이과세자가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천만 원 기준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들이 왜냐면 법이 8천원 상향 규정이 되면 전부 다 바뀐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 둘은 제외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간이로 있는다. 이 사람이 간이가 되려면 기준금액이 얼마이다?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가 되는 거고요. 이상이면 일반 과세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자, 그리고 제가 사업장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이고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그러니까 2개 사업장을 더하게 됐다는 거죠. A와 B가 있는데 두 사업장의 합계 금액이 얼마가 넘어가면 8천만 원이 넘어가면 무엇할 수 없다?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3번은 신규법에 의해서 들어온 거고요. 4번은 원래 과거부터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8천이 아니라 4,800이었겠죠. 근데 금액이 이제 바뀐 거죠. 이해됐을까요? 이 부분이 바뀌었고, 그리고 이 2개의 업은 지금 현재 신규로 들어와버린 업이에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시험 문제가 하반기부터 낸다고 보셔야 돼요. 상반기 때는 이제 적용이 안 됐었잖아요. 7월 1일부터 적용법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하반기 시험, 내년 시험들은 모두 다 이제 들어온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간이과세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걸 판별하실 때 우리가 기준 금액이 8천만 원 미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금년도가 아니라 전년도에 신규로 게시한 사업자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럼 직전년도 신규를 게시한 사람은 사업의 기간이 1년이 안 돼요. 그러면 1년으로 환산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럼 제가 사업의 기간이 6개월이다. 그리고 그 6개월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 4천만 원이었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우리는 6개월은 생각 안 하고 4천만 원? 그럼 난 되겠네 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하고요. 6개월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 4천만 원이면 이거를 1년으로 환산을 해요. 그럼 여러분 1년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곱하기 6분의 12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2달치로 환산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뒤에 가서 다시 1년으로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 환산법을 써요. 그래서 실제 4천만 원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내가 6개월의 소득이 4천이라면 1년으로 환산을 하면 사실상 8천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상이 붙어버리면 뭐가 돼요? 미만까지만 간이잖아요. 그럼 이상이 돼버리면 사실상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우리 간이과세 여부를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거 환산하는 부분 시점에 모든 사업자가 1일부터 사업을 하진 않죠. 누구는 1일이고 누구는 10일이고 누구는 5일이고 이럴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1개월 미만은 어떻게 한다? 그냥 1개월로 한다. 그래서 1개월 미만 끝수가 있다라면 1개월로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산법이라는 용어가 들어와져 있다. 자, 신규 사업 개시자의 간이과세자 적용 여부라고 하는 부분. 자, 이 부분은 일단 본인이 신규로 사업을 금년도에 시작한다 라고 하시게 되면 공급대가 합계액이 얼마 8천만 원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라면 본인이 사업자 등록 신청 기간에요. 신청을 할 때 간이과세 적용 신고서를 우리 무엇하시면 된다. 우리 관할지 사업장 관할지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본인의 판단이라는 거죠. 네, 본인이 8천만 원에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라.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래서 넘어가면 뭐 어차피 내년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곧바로 일반으로 넘어가 버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판별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뭐 특별한 부분은 없어요. 기존에 4,800으로 봤던 게 8,000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말고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간이과세자 범위와 관련돼서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네, 저희 이제 슬라이더 바꿔서요. 우리 간이과세자 계산 구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